뭐라고? 복습. 동백꽃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봄 강원도 산골의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소년과 소녀의 순박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단편소설이다. 순박한 사랑 이야기의 밑줄.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위에 걸 안 읽어. 점순이와 나의 갈등 양상과 서술자의 특징에 주목하여 감상해보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게요. 우리가 보는 문학작품은 다 필수 문학작품이다. 오늘도 나의 수탉이 쪼이었다. 나의 동그라미 몇 인칭? 1인칭. 수탉이 쪼이었다 라고 되었으니까 쪼임을 당했다. 콕콕 쪼다의 쪼임이야. 점순이의 동그라미 등장인물이죠. 힘센 자기네 닭과 또 싸움을 붙여놓은 것이다. 또 싸움의 밑줄. 그러면 그 전에도 그랬다. 소장농의 아들인 나는 소장농의 밑줄. 마름의 딸인 점순이 마름의 밑줄. 마름이란 단어는 거기 뭐라고 써져 있지?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 주인이 있고 땅 주인이 지주예요. 그리고 이 땅을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지. 관리인 거. 그래서 땅의 관리인이 마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리인이 땅을 빌려주게 되는 거죠. 땅 주인 대신에. 그래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장농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 너네가 생각할 때는 소장농이면 마름한테 잘 보여야겠어? 잘 못 보여야겠어? 잘 보여야지. 잘못하면 이제 땅을 뺏기기 때문이죠. 안 빌려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미 여기서 뭐예요? 위계질서가 생겨나는 거죠. 점순이의 수탉을 차마 때리지는 못해요. 왜 때리지 못해? 그러면 잘 보여야 하니까. 점순의 닭을 후드럭 깠다가는 오히려 집이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헛매질로 떼어놓기만 한다. 나는 점순이가 왜 자신을 괴롭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나흘 전 감자 조각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감자의 밑줄. 감자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대요. 이 사건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흘 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현재일까 과거일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기억 옆에 과거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는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역순행이라고 적어놓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나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같이 남이 울타리를 엮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와서 괴롭혔대요.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만 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아는 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되게 반갑게 이야기하는 느낌인가? 아니지? 약간 띠껍지? 오케이. 내가 이렇게 내뱉은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너네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맨날 노는 애 와가지고 공부 재밌니? 라고 물어보는 느낌인가? 재수없죠?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넣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어때요? 꼽주고 웃고 있습니다.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기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그러면 지금 너네가 봤을 때는 우리가 주제가 순수한 사랑이었잖아? 그럼 점순이가 이렇게 말 거는 거는 괴롭히고 싶어서일까? 좋아서일까? 좋아서겠지. 근데 서술자는 지금 점순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의도를 알아 몰라? 눈치를 못 채지. 그니까 얘는 어리숙한 거예요. 서술자가 어리숙함이라고 써주세요. 서술자가 어리숙함. 그 어리숙하다고 표현하는 근거는 뭐죠? 점순이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 여기까지 됐나요? 맞아 보겠습니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집게는 집쪽을 이라는 의미입니다. 할끔할끔 돌아보더니 행주치마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의 밑줄. 바른 손은 오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약간 그 배경 지식을 알려주면 바른 손은 오른손이지. 그러면 오른손에서 옳다에서 오른손이란 단어가 나왔거든. 오케이? 그래서 바른 손이니까 제대로 된 손은 오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전시가 같은 걸 보게 되면 이제 외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오른쪽은 바른 손, 왼손은 좋은 손, 나쁜 손? 나쁜 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전시가에서 외다라고 하면은 잘못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너네 때는 안 그랬겠지만 선생님 때는 오른손을 쓰잖아? 그럼 정상인이야. 근데 왼손을 쓰잖아? 그럼 얘는 하자가 있는 애야. 그래서 왼손을 오른손으로 바꾸라고 막 옛날에는 그랬었어. 옛날 사람들은. 근데 이거 두 손을 쓰면 어떡해? 양손잡이. 그럼 양손잡이지. 그러니까 원래 왼손을 쓰던 애가 왼손이 익숙하던 애인데 오른손으로 바꾸라고 하니까 양손을 쓰게 되는 거였어 옛날에. 진짜 바구니 같은 거 들 때 그 두 손으로. 아 그거는 우리가 보통 어떤 손을 주로 쓰냐라고 물어볼 때는 밥 먹는 손, 글씨 쓰는 손 이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튼 왼손은 옛날 시대 왼손은 잘못된 쪽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무속신앙, 토속신앙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 그 나중에 이제 뭐 모르겠다. 너네가 그런 걸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토속신앙 쪽을 보면은 오른손은 산 사람의 운명을 보는 거고 왼손은 죽은 사람의 운명을 본다. 약간 이런 식의 또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한글 창제 원리라고 해서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배우거든. 그때 또 오른쪽은 좋은 거니까 양의 기운 플러스 왼쪽은 음의 기운 마이너스 이렇게 또 배웁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 오른쪽은 좋다 왼쪽은 나쁜 거였다 라고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감자 3개의 밑줄. 그러면 이 감자 3개를 준 이유는 먹고 턱 막혀 죽으라고 이야기하겠어? 아니지. 좋아하니까 너 감자 먹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보통은 감자를 줄 때 어때? 이거 내 선물이야 쑥스럽게 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너희 집엔 이거 없지?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것도 김이 나는 감자를.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본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너나 먹어라 옆에 써보자.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거절을 하는데 왜 거절했을까? 빡치니까. 그치 빡친 거지. 자존심이 상한 거죠. 감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희 집엔 이거 없지?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에이 들어서 안 먹는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동무로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새근새근부터 거칠어진다까지 가로 잡읍시다. 자 어떤 느낌인 것 같아? 점순이가 어떤 감정인 것 같아 이제? 빡치.
화가 나겠지. 그래서 방금 가로친 부분은 점순이가 분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다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3년째의 밑줄. 그럼 얘는 원래 주인공인 나는 원래 이 동네에 살던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3년째밖에 안 됐다. 여지껏 까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그래서 좀 특이한 날이라는 거죠.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이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둑으로 휑하니 달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쪽팔림과 분노가 섞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자, 공간적인 배경은 얘들아 설명하기 전에 조용히. 공간적 배경은 어느 농촌 마을이다. 농촌 마을의 밑줄. 막 수탉이 날아다니고 감자 먹으라고 하고 울타리가 있고 하니까 농촌 마을이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토속적인 소재를 사용했다. 토속적 소재의 밑줄. 여기서 토속이란 단어는요. 약간 시골스럽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작품에서는 감자, 수탉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3번 보겠습니다. 당대 농촌사회에 대한 비판적 어조. 농촌사회에 대한 비판적 어조의 밑줄. 이런 내용이 나오려면 작품 안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농사짓기 힘들다. 누가 우리를 괴롭혀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선택지 볼까요? 어수룩한 성격의 인물을 내세워 웃음을 유발한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점순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점순이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 그러니까 어수룩하다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약간 멍청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좀 멍청하지? 감자 줬는데 안 먹어. 그러고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좀 그렇습니다. 구어체 문장을 사용했다. 구어체 밑줄. 구어체하고 반대말은 문어체라는 게 있습니다. 구어체의 반대는 문어체. 문어체 써주세요. 구어체 반대는 문어체. 문어체? 네, 문어. 옥토퍼스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구어와 문어는 구어는 입구자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는 그 기억 바로 아랫줄 한번 볼까요? 기억 바로 아랫줄.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같이 나 물타리 와서 엮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그치? 이게 평소 말투잖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뭐뭐입니다 라고 하나요? 친구들한테도 했다, 밥 먹었다, 잤다, 밥 먹었어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런 게 구어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문어체는 뭐뭐입니다 다로 끝나는 게 대부분의 문어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어체는 말할 때 쓰는 표현, 문어체는 글 쓸 때 쓰는 표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문어체는 다, 뭐뭐다 이렇게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어체 문장을 사용하여 해학적의 밑줄. 해학이라는 것은 웃겨야 돼. 웃김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근데 이 해학이라는 게 웃기다고 표현을 했는데 웃음이 깔깔거리고 막 미친 듯이 웃을 수 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해학은 그냥 우습다, 픽 하는 약간 피식 같은 웃음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이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서술자가 몇 인칭이랬어요? 1인칭이 있죠? 1인칭인데 자기 이야기야 남의 이야기야? 자기 이야기지?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야기 밖의 밑줄. 밖이라는 말은 3인칭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모든 인물의 속마음 밑줄. 모든 인물의 속마음이니까 이거는 1인칭이어야 돼? 3인칭이어야 돼? 3인칭이어야겠지? 그래서 2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 적어주세요. 전지적이요?
네. 자, 저희가 저번 주에도 설명했어요. 전지적이라는 이야기는 뭐다? 모든 걸 알고 있다의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지는 모든 걸 안다. 모르겠으면 전지에다 밑줄 쳐놓고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이라고 적어놔. 모든 것을 알고 있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순이의 속마음도 알고 있어야 되고 나의 속마음도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2번도 틀렸다. 인물의 말과 행동, 사건 전개를 객관적으로 서술했다. 객관적으로 서술의 밑줄. 이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만 나열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속마음이 나왔으면 속마음은 주관일까 객관일까? 속마음은 주관에 대한 이야기지? 그치? 그래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주요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전달의 밑줄. 관찰자인가요? 이건 관찰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뭐였지? 주인공 시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나이스. 이해됐나요? 오케이. 5번 보겠습니다. 다른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여 독자가 그 인물의 심리를 추측하게 하고 있다. 다른 인물의 행동 묘사의 밑줄. 다른 인물의 행동을 묘사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사람의 겉보기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치? 여기서의 다른 인물은 누구였어요? 점순이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막 얼굴이 빨개졌다, 새근새근 숨을 시작했다 이걸 하면서 뭐였어?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추측했지? 그래서 5번 선택지는 그런 지금 문장에 대한 설명인 거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봅시다. 입체적 구성으로 사건이 구성되었다. 입체적 구성의 밑줄. 자, 여기서 이제 입체적 구성이라는 것은 평면이냐 평면이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체적인 거는 시간이 입체적이냐,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로 갔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나의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운 성격이 드러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냐? 띠껍게 말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다. 점순이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충고하는 말이다.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울타리를 하니 진짜 나를 걱정했을까? 아니, 말 걸고 있는 내용이죠. 그냥 말을 단순히 걸어보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과 애정을 의미한다. 리을 볼까요? 리을은 뭐였어요?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감자 3개. 그래서 이거는 뭐야? 행여 빨리 따뜻한 거 먹이고 싶어가지고 빨리 가져온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점순이의 모습을 묘사하여 점순이의 심리가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쏘아보더니 눈물까지 어리는 것 아니냐. 간접적 제시에 밑줄 쳐볼까? 일단 모습을 묘사한 것까지 이해됐죠? 간접 제시라는 건 대놓고 이 감정이라고 써볼까? 감정, 그 다음에 성격, X, 추측만 가능. 그래서 이 간접 제시라는 거는 이런 거야. 와, 나 화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놓고 나 화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건 직접 제시고요. 이것처럼 행동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아, 얘 화난 것 같아 라고 추측할 수 있으면 간접 제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이 소설의 일부분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나가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거절했던 부분 다시 볼게요.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신뢰라고 하면 주면 그냥 줬지. 너희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마름의 밑줄. 우리는 배제를 얻어 땅을 붙임으로 일상 굽신거린다의 체크. 자, 그래서 뭐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안 그래도 니네 집보다 못 사는 아래에 있는 집안인데 너희 집에 이거 없지 라고 했으니까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